2장 딥러닝 흐름 잡기입니다. 이 장에서는 딥러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딥러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개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과정까지는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머신러닝 과정, 딥러닝 과정이 용어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크게는 같은 의미고요. 머신러닝 과정과 딥러닝 과정을 이 책에서는 따로 분리해서 쓸 일이 없습니다. 다만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딥러닝 알고리즘은 어떤 경우는 학습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요. 디테일하게 우리가 딥러닝 이외의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고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따로 부르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과정이고 두 번째가 딥러닝 학습 과정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일단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는지 문제 파악이 있어야 되고 목적을 파악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와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설계하고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약간 동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워낙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딥러닝 과정은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분류하고 이러한 데이터와 문제에 적합한 모델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델을 학습시켜서 테스트용 데이터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데이터가 불적절하거나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데이터를 보강해야 되고요. 근데 이 과정은 우리 과정에서는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학습에서 이제 검증해서 아직 성능을 더 높여야겠다 그러면 모델을 재설정해서 모델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학습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과정, 이것이 머신러닝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레이블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아주 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퍼10인데 사이퍼10의 경우는 10가지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는 사이퍼10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만약에 이러한 크기의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1280 곱하기 800 곱하기 3이라는 것은 각각의 픽셀이 가로 픽셀 1280, 세로 픽셀 800, 그리고 3이라는 것은 채널이 3개니까 컬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컬러 이미지 데이터고 이 경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각 픽셀에 0에서 255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이렇게 정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블은 10개의 클래스인 경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표기되고 각각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데이터에서는 보통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이 갖춰져야지 우리가 이미지 분류를 위한 학습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이 사실은 컴퓨터 비전의 핵심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사이퍼10을 보면 일단 클래스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것은 각각 분류되는 최종 항목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비행기에서부터 자동차, 새 등으로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는 훈련용 데이터 5만 개, 검증용 데이터가 10,000개가 있습니다. 총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각각 다 레이블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설계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게 맞는 데이터를 설계해야 됩니다. 방금처럼 이미지 분류가 목적이다 그러면 이미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몇 개인가, 어떤 이미지를 분류하고 싶은가를 결정해서 데이터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설계가 끝나면 그게 맞는 데이터를 목표한 양만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레이블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와 레이블링이 갖춰진 것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 그리고 엠니스트, 패션 엠니스트 등이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전형적인 숫자 데이터로 아주 간단한 데이터이면서도 머신러닝에 잘 활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엠니스트 데이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데이터, 숫자를 손으로 쓴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데이터이고요.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패션의 10가지 항목들을 정의해서 이미지를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사이퍼10의 경우 전체적으로 6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구분합니다. 훈련을 할 때 사용할 데이터와 나중에 평가할 때 사용할 데이터를 구분하는데 이것을 같이 쓰게 되면 훈련과 평가를 같은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델의 정확도를 테스트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학습 도중에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싶다면 검정용 데이터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레인 데이터가 5만 개였는데 그걸 또 분리해서 4만 개, 만 개로 분리해서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를 검증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평가할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분류입니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는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10가지의 클래스가 있고 다음에 이미지가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어느 클래스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우리가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회귀 문제는 기본적으로 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실습값 하나, 점수나 그런 것들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회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귀는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고 분류는 여러 클래스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귀 중에서는 로지스틱 회귀가 있는데 이것은 0 또는 2를 분류하는 즉 이진 분류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라고도 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라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0과 1, 0 아니면 1이 되는 이 중간값이 있긴 합니다만 함수 전체로 볼 때는 거의 0과 1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귀 문제인데 분류 문제가 되는 그런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분류를 쓸 때는 반드시 이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이중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회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다항식 회귀처럼 이렇게 직선이 아닌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로 회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과도하게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딥러닝 과정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